GPT가 구글에서 먼저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구글이 자기 기술에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네. 검색을 네네. 통해서 네네. 광고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챗GPT는 어때요? 답을 한 번에? 그러니까 구글이 클릭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MS와 구글의 AI 전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 이게 머니게임인데 GPU 서버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데이터를 이제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계속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챗 GPT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국민대 교수이자 AI 전문기업 마음 AI에 전무로 계시는 손병희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도 네. 대부분 이제 투자나 재테크에는 네. 관심이 많으신데 네. AI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대중적으로 네. 좀 쉽게 설명한다고 네. 생각하시고 네. 잘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 저희도 이제 먹고 살죠. 그쵸, 모두가 다 AI 전문가면. 모두가 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챗 GPT가 계속 화제가 되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GPT-4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챗 GPT는 우리나라에서도 써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도대체 어떤 기술이고 이전 기술과는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열풍인가 저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GPT가 그 첫 글자로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인데 트랜스포머가 구글에서 먼저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컴퓨터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입력해서 처리를 하는데 트랜스포머는 얘를 병렬 처리해서 맥락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그가 휴대폰을 만졌다라고 하면 그는 아버지라는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쵸. 근데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아버지하고 그를 연결을 못 시켜요. 다른 사람인 걸로 아는 거죠? 다른 오브젝트로.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얘는 몰라요. 그냥 단어로만, 네네. 숫자로만 인식을 하니까. 근데 구글이 그거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좋아진 거죠. 번역을 할 때도 좋아지고. 그래서 네. 그때 구글의 번역도 성능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할 일 없는 공대생이, 아니, 이거는 좀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그 일을 몰입하고 하다가, 아, 이거 심심한데, 이걸 좀 다른 걸로 해볼까? 뭐 사고를 전환해 볼 수 있잖아요. 트랜스포머가 이제 언어 모델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거를 그림의 정확도를 높여보는 데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림에도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통계 데이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트랜스포머가 완전히 평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 모델이 모든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좋더라. 챗 GPT는 들어가서 딱 봤더니 뭔가 입력을 하면 얘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거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은 구글이 처음 만들었고 네, 2017년도에. 네, 근데 GPT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구글의 기술을 가져다가 자기네 기술을 만든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인공지능의 모든 모델들은 다 오픈되면서 커뮤니티가 조성이 됐어요. 혹시 GitHub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알고리즘 거기다 올리면 우리가 뭔가 공동 작업을 해서 빨리 확산을 시키고 인공지능 기술을 좀 성능을 높여보자. 그래서 전공자들끼리 그런 커뮤니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누구든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다 같이 오픈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뭔가 이제 신기술이고 자기네들이 독점하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알력 싸움이 있었죠. 챗 GPT는 GPT라는 기술을 이용한 대화형 서비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제 버전이 1에서 2로 가는 것은 굉장히 혁신이 이루어진 거고요. 네네. 3로 가면서도 굉장히 혁신이 이루어지는 건데
소수점으로 버전이 업된 거는 혁신이 아니라 그냥 기능 정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인데 네네. 거기에선 대화형으로 바뀐 거로 보시면 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GPT라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뭐 통찰? 이런 정도 수준의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너무 높게 예. 평가를 하셨고, 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책을 많이 읽은,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말은 잘해. 네. 근데 어디서 적혀 있는 글들 막 얘기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딱 그런 친구예요. 음. 근데 수학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학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대화형 서비스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또 뭐 인공지능 비서 뭐 이런 거 네.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네. 있었고. 근데 그런 기존의 기술들하고 어떤 굉장히 넘사벽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있죠. GPT가? 그래요? 예. 예전에도 챗봇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문제와 답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 일종의 모범 답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 시나리오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룰 기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제한되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신 거는 고객센터 그쵸. 챗봇인데 네. 고객센터 챗봇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만 움직여요. 근데 GPT로 넘어가면서 얘는 생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학습을 시키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말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인간처럼 네네.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있죠. 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챗 GPT라고 하는 게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라고 네, 비유를 하셨으니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얘가 학습을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어떤 수식이 정해져 있어요. 뭐 3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여기에 x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어떤 값이 나온다. 뭐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에 x의 값이 1일 때 4, x의 값이 2일 때 7, 네. x의 값이 3일 때 10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알려줘요.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x를 내가 8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예측해봐라. 이게 기계학습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신러닝이고요. 네. GPT는 머신러닝이 아니라 딥러닝이에요. 딥러닝은 또 이거랑 다른 게 머신러닝은 일일이 값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딥러닝은 그냥 이거의 쌍을 얘한테 계속 학습시켜요. 네. 반복 학습이라는 반복 건가요? 학습이에요. 학습을 시켜서 네네. 이 값의 쌍을 계속 학습시키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실행을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 3 곱하기 x 플러스 1이었잖아요. 예. 그럼 기자님 x가 8이면은 두뇌 풀가동을 쳐야 돼. 25? 25? 네, 네. 25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구글 서버에 접속을 하고 네. 인공지능 기술은 GPU가 필요하거든요. 예. 예, 25. 오. 25.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이고요. 네. 딥러닝으로 얘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막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고 뭐 14초, 15초 이렇게 하면서 25.00768. 그러니까 25하고 가까운 수 학습해서 계산을 해보아서 예측을 해보니까 8이라는 x 값이 주어졌을 때 네네. 25.00768 정도 되겠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 데이터를 적은 데이터를 줘서 네. 지금 여기 f폭이라는 게 있는데 f폭이 500이면 얘가 500번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일단 학습을 좀 돌려볼게요. 네. 아, 결과가 나왔네요. 네네. 네, 한번 볼게요. 얘 24.943937. 딱 떨어지는 값이 네, 아니고 네, 근사치로 네,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학습 값을 좀 덜 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부를 얘가 덜 한 거예요. 데이터를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주느냐, 아니면 학습을 좀 더 돌리느냐, 이런 건데, 구글이 자기 기술에 지금 네네. 매몰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어요. 늪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구글의 주 수입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검색을 네네. 통해서 네네. 광고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근데 보세요.
검색은 내가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쫙 나열이 돼서 걔네들을 다 클릭을 해보거든요. 네네. 클릭 수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광고주하고 계약을 해요. 그쵸. 챗GPT는 어때요? 답을 한 번에 확 알려주죠. 알려주죠. 그러니까 구글이 어머 아, 클릭 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네 진짜. 자기네들이 트랜스포머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못 내놨어요. 근데 MS는 네. 빙 검색의 100%라고 보면 구글이 한 92% 정도 되고 빙은 한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MS는 네. 그냥 질른 거예요. 기술의 수준을 보면 구글이 1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거의 저 앞에 가 있어요. 네. 근데 MS 같은 경우는 4위예요.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MS가 지금 경쟁 상대가 안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MS는 지금 급하죠. 네. 빨리 잡아야 되고. 그쵸, 그쵸. 빙은 검색 광고 시장이 3%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붙인 거예요. 챗 GPT가 딱 답을 내놓으면 빙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거기서 그러니까 검색 시장이 1%가 오면 그 수익은 한 2조에서 3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네. 지금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구글은 어머 얘네들 뭐지? 한 방 얻어 맞은 거예요, 크게. 그렇네요. 어떻게 네. 보면 자기네들이 만든 기술을 네. 가지고서 네, 매몰된 GPT가 거죠. 만들어진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경쟁사가 네. 광고 시장을 또 뺏어 먹을 수 네.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GPT가 좀 더 발달하면 빙이 앞으로 빙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 이름이 저희 그런 얘기가 또 있길래.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한번 네.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챗 GPT가 GPT 3.5 버전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GPT 4까지 나왔다고 네, 하니까 네. 이거는 이전의 기술들하고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버전 업이 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파라미터 수,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랑 데이터 수,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느 정도 학습했느냐 그게 달라졌거든요.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조금 키웠더니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좀 많이 넣어줬더니 더 좋아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픈 AI에서는 연구 단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모델의 크기를 키워보자.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뇌의 시냅스 구조대로 한번 얘를 키워보자. 네네. 그래서 지금 모델 수를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PT 또는 초고대 AI 모델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GPT-3가 175B예요. 그러니까 1750억 개 파라미터. 네. 네. 거기서 네이버는 204빌리언이니까 2040억 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가요? 네. 그러면 GPT-4가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공개된 거는 없나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추정하기로는 이제 모델이 좀 커졌다. 그리고 데이터도 좀 많이 사용을 했을 거다. 그렇게 됩니다. 구글과 네. MS의 이런 AI 전쟁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 네, 또 이런 얘기를 네, 하셨으니까 네.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구글도 바드라고 하는 네.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네, 있는데 네. 이가 굉장히 엉뚱한 답을 내면서 네, 뭐 네. 주가가 폭락하기도 네, 하고 네. 좀 이런 상황이 네.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바드하고 MS가 갖고 있는 이 오픈 AI의 GPT 기술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아니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똑같은데 제가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 끝나고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그 마음 AI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네이버는 지금 204빌리언 파라미터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 AI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그냥 가져다가 사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컴퓨터 하나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컴퓨터를 여러 대를 가지고 똑같은 모델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컴퓨터별로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네. 시키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네,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해서 우리가 이제 클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제해서 정말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얘를 잘 가공해서 정말 좋은 데이터를 넣어줘야 네네.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모델이더라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냥 가져다가 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그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확산을 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도 어쨌든 사람의 몫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굉장히 좀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컴퓨터한테 맡겼어요. 네. 맡겼더니 이루다 같은 사달이 난 거예요. 네네. 자기는 잘못 없잖아요. 네. 아,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했어. 네. 아,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야. 근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잘 통제를 해야 되는구나. 통제를 하려면 사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챗 GPT도 굉장히 정중하게 대답을 해요. 그 이유가 전문가들이 고도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수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40명 정도 투입이 됐다고 하고요. GPT-4로 넘어가면서 모델이 커지잖아요.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러면 그 수가 늘어난 거죠. 근데 또 이게 사람이 어쨌든 한 땀 한 땀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하시니까 왠지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그거를 또 자동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또 이거 노하우인데. 영업 비밀인데. 노하우인데 그걸 또 만들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조차도 자동화하는. 네, 근데 이제 어떤 전문 지식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고. 그것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워낙 좀 챗 GPT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MS가 일단은 이 AI 혹은 이제 대화형 AI 기술에서 구글을 한참 앞서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과연 MS와 구글의 AI 전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 이게 머니 게임인데 저는 네네. 구글을 좀 응원해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 공헌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내심 또 살펴보면 모든 거를 이렇게 무료로 저 지금 이거 구글 서버에 접속해서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92%의 검색 시장을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그 전체 시장을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92%의 GPU 서버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근데 MS는 상대적으로 3%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100조 써. 뭐 10조 써. 이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GPU 서버를 계속 돌리잖아요. 그러면 또 ESG에 또 비난을 엄청 받아요. 전기요금이 많이 들니까. 전기, 탄소 뭐 해가지고 지구를 또 그러니까 구글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바드도 원래는 먼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통제 하에 내보내자. 근데 MS는 관심 없죠. 아직. 그래서 그냥 질른 건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럼 현재 기술력으로만 놓고 보면 챗 GPT나 바드나 크게 차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되나요? 근데 데이터를 이제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왜 우리 이제 수공업 들어가면 좀 고가가 되잖아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떠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PU가 많이 비싼가요? 엔비디아 관계자님 월 구독료가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인터넷 기업들은 30년 동안 1000배가 올랐어요. 인공지능은 산업으로 다 스며들잖아요. 기업 가치가 100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무한대인 거죠.